여러분들 오늘 그 5월 6일 날 오늘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이 자료 지금 보시면 그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 2018년도 9.13 대책 때 이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9년 5월 달이죠. 5월 달에 이제 3기 신도시 추가 물량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5월 6일 날 이 확대 방안과 더불어서 이거를 좀 더 강화시키는, 좀 더 이제 공급을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대책들이 지금 나왔거든요. 예,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대책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는 이슈가 좀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뭐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들도 서로 한번 이렇게 댓글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뭐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 갖고 이제 의견도 좀 이제 서로 나눠보고요. 예,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시장에 또 어떻게 흘러 들어갈 것인가.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대책이 어떤 내용을 또 포함하고 있는가를 한번 서로 한번 이렇게 좀 소통을 하는 이런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한번 라이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우리 박소영님은 너무 급하세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요? 예. 아니, 먼저 이거 결론부터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예, 결론부터.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저 4월 말일 날 나왔죠. 5월 1일인가요? 먼저 이제 지금 이제 배경으로 이제 보시면 안산에 이제 장상 일대가 있어요. 예, 일대가 지금 1만 4천 가구 지구 지정. 그래서 이제 지구로 지정이 된 겁니다. 이제 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제 그 다음 플로어가 어떤 거냐면 이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세워지게 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토지 보상이 나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보면 약 한 20만 가구의 신도시 공급, 그 다음에 10만 가구의 중소규모 택지 공급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 연장선 상에서 지금 요 안산의 장상지구가 이번에 지구로 지정이 된 겁니다. 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3기 신도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금 남양주에 왕숙지구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남의 교산지구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인천의 계양지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 세 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말에 나오면서 지금 지구 지정이 벌써 완료가 됐고 지금 이제 지구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부권을 보면은 이제 고양 창릉지구가 있고요. 이제 창릉지구는 지구 지정이 완료가 됐고 지금 부천의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 지정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구 지정이 절차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이 세워지게 되고요. 예, 계획이 세워지게 되고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은 토지 보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나온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오늘 발표된 이 대책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빠르면 내년입니다. 내년에 3기 신도시 중에 상대적으로 좀 사업 속도가 빠른 지역들 중에서 사전 예약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전 청약 물건이죠. 약 한 9천 세대 정도의 사전 예약 물량이 빠르면 내년부터 좀 물량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9천 가구의 물량이 사전 청약 물량으로 지금 급하게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외곽 지역에 주택 공급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당을 하려는 이런 의도가 지금 다분한 거죠. 예, 즉 주택 가격을 잡으려는 의지가 상당히 엿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 중소규모 택지하고 신도시에 대한 그 차이점을 좀 아십니까? 주택 공급을 외곽 지역에 30만 가구를 하는데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물량들이 나오고 또 지금 안산의 장상지구처럼 이제 소규모 택지 물량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신도시로 이제 불리는 지역이 있고 아까 5개 신도시처럼 그 다음에 이제 장상지구처럼 소규모 택지로 불리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신도시하고 택지의 이제 큰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뭐 여러분들 지금 잘 들으세요. 그렇죠? 예, 미저리님. 아유, 일단은 규모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예, 규모에 대한 차이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이제 100만 제곱미터, 예,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개발 구역들은 이제 보통 신도시로 불리고요. 이제 면적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신도시 같은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일단은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의 도시가 뭐예요? 자족 기능도 들어가고 교통 여건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주거 용지가 들어가면서 모든 것들이 같이 어울려지는 거죠. 주거, 상업, 업무 지역 이렇게 어울려져서 그래서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게 신도시 개발이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택지라는 거는 주거용지 개발이에요. 주거용지 개발.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규모 택지를 개발한다는 건 여러분이 외곽에 많잖아요. 뭐 은계지구라던가 뭐 많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이런 지역, 이런 중소규모 택지는 주거용지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주거용지를. 그래서 약간 개념 자체가 상당히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울 외곽에 우리가 신도시하고 이제 택지들을 이제 살펴보면 보통 신도시로 개발하는 지역이 아무래도 자족 기능도 많이 강화가 되고요. 예, 이러기 때문에 신도시 쪽에 어떻게 보면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중소규모 택지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주거 용지로만 보통 개발이 되는 것들이 그냥 택지 개발로 보시면 되고요.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업무 지역도 이렇게 어울려져서 하나의 도시로 개발되는 것들이 신도시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남양주의 왕숙지구라던가, 그 다음에 하남의 교산지구라던가, 자, 그 다음에 인천의 계양지구라던가,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창릉지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규모가 크잖아요. 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신도시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안산의 장상지구 같은 경우가 중소규모 개발,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 그 9.13 대책 연장선 상에서 계속적으로 좀 중소규모 택지도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빠르면은 내년부터죠. 빠르면 21년 말부터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한 물량들도, 청약 물량도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하향 안정. 이정훈님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외곽 지역에 공급이 되면서 전체적인 주택 가격이 좀 하향세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서울에는 영향이 적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지난 12, 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의 외곽 지역에,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 쪽으로 좀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려들었죠. 예, 대표적인 데가 수원이라던가 용인이라던가 뭐 성남 구시가지 쪽이라던가 규제가 좀 덜한 지역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외곽 지역으로 몰려들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자, 지금도 이제 뭐 인천 쪽이라던가 이런 어떻게 보면 규제가 덜한 지역 쪽으로 이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외곽 지역의 지구 지정이 본격화되고 계획들이 세워지게 되고 토지 보상이 나오게 되면 또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들은 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3기 신도시 물량이 지금 본격화되면서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이렇게 외곽 지역으로 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뭐 대출 받아서 가시거나 아니면 이러신 분들 많은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오늘 그 발표에 다 뭐 용산 쪽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네요. 예, 용산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신데 요것만 해놓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용산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용산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교통해준다고는 말하는데 과연 그대로 실현해줄지. 예, 우리 까망구님이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예산도 있고요. 3기 신도시는 미분양, 서울은 양극화. 우리 버디님께서 이렇게 지금 3기 신도시는 미분양 될 것 같고 서울은 양극화 계속 진행되겠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좀 좋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교통망이라던가 이런 게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한번 두고 봐야겠지만 정부의 발표대로 하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미분양이 이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반면에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버디님께서 또 하나 이렇게 좀 전곡을 찌르셨는데 서울은 양극화 계속 진행되겠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울 같은 경우는 9.13 대책 때 요 내용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가격들이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게요. 2019년 5월달 이후부터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창릉이나 부천 대장지구가 2019년 5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5월 달에 이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강남 재건축도 그때부터 다시 급반등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3기 신도시 중에 5군데를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뭐 여기에 왕숙지구, 교산지구, 계양지구, 창릉지구, 부천의 대장지구, 예, 이 중에 여러분들 강남을 대체할 지역들이 있습니까? 예, 강남을 대체할 지역들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강남을 대체할 지역들이. 자, 강남을 대체할 지역들이 없다 보니까 역시 강남을 대체할 지역들이 없구나. 그러면서 5월 달부터 이제 강남 쪽에서 급매물들이 많이 소진이 되면서 가격이 또 급반등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12, 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금처럼 좀 이제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평지시도지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서울 같은 시장은 어찌됐든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공급이 안 되는 시장이잖아요. 그죠? 공급이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아까 그 버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외곽적인 공급이 돼도 절대적인 공급이 없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는 저도 더 심해진다라고 봅니다. 예, 심해진다라고 봅니다. 예.